안녕하세요. 박승재 TV 시청자 여러분, 김스타 전문가입니다.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매주 목요일 아침 8시부터 약 50분간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매주 목요일, 그리고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또 다음 주는 어떤 종목이 오를 것인지 고민되실 때 오늘 방송 이후에 무료 오늘의 공략주가 공개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및 참여 부탁드릴게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무래도 5일 연휴, 주말 포함해서 5일 동안에 대한 충분한 휴식을 좀 취하시고, 이제 또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시장 또 맞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또 됐습니다. 또 오늘 방송의 주 내용으로는요, 아직까지 장시작 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어제에 대한, 지난 금요일장에서 시장에 대한 분석을 잠깐 언급을 드리고요. 또, 간밤에 미국 증시가 또 어떻게 또 흘러갔는지 또 알아본 뒤에,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방향은 또 어떻게 또 흘러갈 것인지를 좀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노란톡방에 많은 분들이 종목을 또 올려주셨는데 2부에서는요 무료 공략주 리뷰 또 해드리고요. 그 종목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고민되는 종목들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는 또 어떤 섹터들이 또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한번 공개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지금 한 1,100여 분 이상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면은 무료 공략주 팍팍 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무료 노란톡방 입장하기 위한 방법은요. 샵 3989 김스타를 전송을 하시면 입장 코드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화면 하단에 보이시면은 QR코드가 있는데요. QR코드로 사진을 살짝 찍어주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물론 문자는 건당 100원에 대한 유료 이용료가 부과되고니 참고하시고요. 100원의 투자가 또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빨리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노란톡방은 오늘 방송만 오픈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이후에는 또 일주일 동안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오픈되어 있을 때 문 잠기기 전에 빨리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의 수익하고 또 9월달, 최근 들어 9월에 대한 수익을 좀 보도록 해볼게요. 지난 9월 2일이었죠. 9월 2일부터 보성파워텍부터 해서 지난 금요일장에 동아 화성까지 수익을 실현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지난주 목요일장에서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또 진행하면서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동일하게 나갔던 동아 화성 시작부터 공략을 하면서 매수를 했고요. 장 끝나기 전에 5% 이상 상승하면서 4.48%를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짧게라면 짧게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렇게 수익을 이런 식으로 수익을 가져가면서 총 93% 이상에 대한 수익을 좀 받아가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2%에 대한 수익을 절대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2%에 대한 수익을 한 달에 20일 정도에 대한 시장이 열린다고 했으면은 한 달에 40%에 대한 수익을 받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짧게 2%인 거지 뭐 4%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10%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무지무지하니까 만약에 100만 원으로 투자한다면 100만 원으로 40만 원에 대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2%에 대한 수익도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작은 수익이라도 한 달이면은 큰 수익이 될 수 있다. 벌써 이제 93%를 넘어가고 있는 실적입니다. 주식으로서 한 방을 노린다. 이런 대박의 꿈을 노리는 거는 주식에 대한 요행을 바라는 거일 뿐이고요. 그런 요행보다도 차근차근 꾸준하게 수익을 달성하면서 가져가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전략이라고 또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하셔서 이렇게 수익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을 좀 간단하게 좀 볼까요? 어제 FOMC의 정례회의가 있었죠. 정례회의 결과가 완화적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지난 평가 속에서도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그려줬습니다. 다우지수는 1%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1.02%, S&P 500 지수도 또한 0.95% 일제히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연휴였죠. 연휴 동안 지난 월요일부터 해서 예전 지금 홍콩 있었던 홍다그룹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 그 파산설 때문에 지수가 한번 휘청였어요. 휘청였는데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게 우리나라 시장이 연휴가 있어서 그나마 좀 소나기는 피해갈 수 있었다라고도 보여지는데 그 헝다그룹과 관련돼서 모든 인민은행에 대한 유동성을 좀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중국에 대한 금융 시스템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영향이 좀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글로벌적으로 지수들이 한번 휘청였다가 다시 한번 후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도 어제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기술주들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테슬라 등 이런 종목들은 상승세를 마감을 했고 구글 또한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장 마감을 했죠. 특히나 이런 헝다그룹에 관련돼 갖고 또 은행주들도 대폭 좀 낙폭이 크게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좀 다행이게 어제 은행주들도 약간 좀 글로벌적으로 이제 헝다그룹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 속에서 상승세를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도 또한 WTI 가격도 2.47% 상승하면서 72달러로 돌파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또 금까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최근 들어서 그런 헝다그룹에 대한 악재가 한번 나왔지만 이미 시장에서 다 반영을 했고 아직까지 좀 크게 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좀 안정적으로 시장을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해서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는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겠죠. 자, 그러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대해서 좀 보면요. 지난 연휴였죠. 연휴간에 중국 최대 부동산이 개발업체였던 그 헝다그룹에 대한 위기 속에서 홍콩 지수, 또 항쟁 지수가 폭락하면서 되게 휘청거리면서 여러분들의 또한 좀 걱정거리가 많으셨을 거예요. 연휴 동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우리는 연휴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시장에 대해서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죠. 근데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영향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부동산 관련된 쪽이나 은행주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좀 영향이 피해간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연휴 때문에 피해갔지만 그래도 소나기는 피해갔지만 좀 바람은 좀 맞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감안하시고 오늘 시장에서도 대부분 종목은 상승도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좀 영향력은 아시아권에서는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피해갈 수도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전에 좀 약하게 좀 흘러갈 수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강하게 우리나라 시장에도 밀어붙여서 올라갈 것으로 좀 기대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미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상승세를 마감을 했는데 그 상승세가 마감을 했지만 개별주 위주에 대한 시장이 계속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대부분적인 종목들은 하락하더라도 그래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이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코스피 또한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근데 길게 보면 큰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는 지속적인 하락 장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날 상승세는 나올 수 있는 모습이었다 하더라도 크게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코스피는 좀 저점을 잡으면서 내려가고 있는 이런 하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도 코스닥은 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아무래도 다시 한번 105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가 시작되면서 이틀이죠. 2일 2거래일 남았는데 이 2거래일 동안에 어떤 지수가 이제 추석 이후에 대한 시장이 방향성을 정해줄 날입니다. 오늘 목요일장이 가장 중요한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또 정해서 갈 것인지 이거를 좀 보면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선제적인 공격적인 패턴보다도 좀 방어적인 한 번은 시장을 좀 살펴보면서 수급이 어디로 또 몰리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지켜보면서 시장을 대응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적인 공격적인 패턴보다 이미 어차피 연휴가 끝나고 연휴 안에서 모든 부분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석 이후에 대해 향후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 뚜렷하게 정해지면은 그때 공략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먼저 오전장에서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올려주신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러고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알체라 36,600원의 비중 5%에 대한 실으시고 매수하신 분인데요. 이 알차라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메타버스 관련주죠. 알차라는 메타버스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AI 인공지능 이런 로봇 관련된 주고 또 바이오 생체 기능에 대한 또 이런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알차라는 21년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21년 상반기에서 시장을 해서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지속적으로서 뭐 신규 상장됐지만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주가가 올라오거나 내려오거나 그러지 않고 현행 위주에서 박스권을 길게 그리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으로 물리다 보니까 최근에 7월 달이었죠. 이때 한번 56,000원까지 고점을 찍으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에 대한 종목들이 전부 다 좀 더 긴 조정 구간을 들어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알차례도 동일하게 또 가고 있고 어차피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바닥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점. 바닥권에서 나가고 있고 행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36,600원에 대한 보유하신 분이라면은 비중도 5%밖에 되지 않아요. 비중도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홀딩하고 봐도 되고요. 메타버스에 대한 이런 시스템적인 모습은요. 어차피 순환매는 돌 겁니다. 순환매는 돌기 때문에 뭐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시세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비중을 좀 더 실어서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번 수익을 또 챙겨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요. 지금 자리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홀딩하는 자리를 좀 고려해 보시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플레인도 아니고 중기적인 플레인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수익을 받아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모트렉스. 모트렉스인데요. 6,300원에 비중 40%나 보유하신 분이세요. 6,300원이면 최근에 들어가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자율주행의 대표주죠. 자율주행의 대표주인 모트렉스고요. 이와 또 관련돼 있던 종목들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이런 반도체 관련주도 있고 시스템적인 이런 종목들도 많이 있죠. 일단 모트렉스에 대해서도 예전에도 수익을 좀 가져왔었던 이런 자리였죠. 가져왔었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이 모트렉스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들은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받아가는 것보다는요. 좀 장기적인 플레이는 미래의 가치적인 성향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가치평가, 가치주로 보시고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어차피 횡보 구간,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이렇게 아직까지는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는 주가가 형성되고 있을 거고요. 다시 한번 얘네들에 대한 이슈가 집중되면은 어차피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상승세로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비중이 40%나 되는 비중을 실으셨다는 거예요. 비중의 40%는 거의 원금의 절반 가까이를 실으셨다는데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비중을 크게 실어서 가는 것보다 비중을 조금씩 담으면서 분할 매수, 즉 매집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이런 작전으로 보시면은 전략적으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300원에 비중 40%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에서 좀 분할 매수 절반 이하로 좀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좀 눌렀다 하더라도 얘네들에 대해서 어차피 4,000원짜리 주가가 이미 7, 8,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적정 주가에서도 아직도 현저히 저평가되고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내려앉으면 그때 추가적으로 더 담아서 비중을 크게 실어서 올리는 전략으로 봐야 되지 지금 바닥권이라고 생각해서 비중을 좀 크게 실어서 간다는 거는 만약에 주가가 내렸을 때에 대해서 대응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비중을 좀 줄여놓고 아직은 올라올 자리가 아니라고 보여지니까요. 좀 더 기다렸다가 이슈나 모멘텀 다시 나올 때 그때부터 충분히 비중을 실어서 간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당연히 고가 플레이를 나갈 것으로도 이어지겠죠. 어차피 거래량 또한 나오는 게 없습니다. 물량이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오르지도 않았어요. 10,000원권을 돌파를 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비중을 줄인 상태에서 홀딩 해도 괜찮다.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미래 가치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지니까요. 같이 좀 보시고요. 요것뿐만 아니라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무트렉스가 갖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라닉스도 마찬가지로 또 같이 가고 있는, 차트도 비슷하죠. 라닉스도 같이 가고 있고요. 또 칩셋 미디어 또한 차트도 비슷하게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주행 섹터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공략을 하는 것보다 좀 장기적인 플랜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니까요. 조금만 더 홀딩해서 가져갔으면 되겠다고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솔루엠인데요. 솔루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엠 3,500원에 비중 20%. 최근 들어서 매수하신 분인데요. 솔루엠도 마찬가지로 21년 상반기에 신규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종목이고요. 일단 이런 솔루엠에 대한 기업은요, 뭐 파워 모듈, 뭐 통신 모듈 같은 이런 모듈에 대한 전반적인 기계 제품 제조하고 제품을 다 판매하는 그런 회사고요. 신규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가격에서 보유하신다고 하면은 좀 더 가져가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주가를 평가를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이상은 들고 가봐야지만 이 대한 주가에 대한 움직임 흐름을 또 파악할 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자리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비중을 20%나 실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비중을 절반 이하로 줄여놓고 나서 홀딩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아직까지도 얘도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건 없어요. 그래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21선 위에서 상승 플레이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자리에서도 비중을 조금 더 줄여놓고 10% 이하로 줄여놓고 나서 대응을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나가실 수가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혹시라도 마찬가지로 또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또 추가 매수 관리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때 또 대응할 수도 있으니까요. 비중을 좀 더 줄여놓고 나서 홀딩해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한 번 더 상승 패턴 이렇게 거래량이 드러나오면 이런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한 번 더 빨간 기둥 나오기를 좀 더 기다린다면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아직까지 좀 홀딩하고 보는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남선 알미늄인데요. 자, 남선 알미늄은 자동차 부품, 또 알루미늄에 대한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혜를 잠깐 단기적으로 좀 받았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주로 또 엮여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그 정치 테마주, 인맥주로 또 대장주 역할로서 많이 뚜렷하게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출 상승해서 뭐 이렇게 반짝거리는 모습은 있었고요. 또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런 같이 또 단기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런 정치 테마주 인맥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자리에서 4,070원에 대한 매수가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 비중도 5%밖에 안 실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홀딩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대선까지 가져가려면은 최소 올해 11월에서 12월까지는 가져갈 필요성은 있고요. 또 이때까지뿐만 아니라 길으면 내년 4월까지도 가져가는 게 정치 테마주들에 대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요 남선 알미늄뿐만 아니라 요거 관련된 인맥주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묶여서 본다라고 하면 최소 11월, 12월까지는 바라보고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편입하는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이 남선 알미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그 정치 테마주로만 엮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한 모멘텀이 별로 남아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관점으로 본다면 지속적인 지지율도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고 있어서 계속 하락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대권 관련된 주자들에 대한 그런 정치 테마주들은요, 한번 수급이 붙으면 한번 크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반등보다도 이런 이슈몰이를 타는 그런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시세를 받기 위해서 좀 길게 보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걸로 적극적으로 권유해드리고요.
나는 이거 좀 테마주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11월, 12월까지는 좀 들고 가봐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니까요. 홀딩하는 전략도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비중이 5%밖에 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고려해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지켜봐도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한빛소프트인데요. 자, 한빛소프트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관련주죠. 6,507원 비중 5%, 6,500원 라인대에 보유하신 분인데요.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올라갈 줄 알고 나와 있다가 매도를 못하고 아마 물려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메타버스 관련주도 이미 시세가 한번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츠란도 마찬가지고요. 메타버스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또 있죠. M게임,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부터 조정이 되는, 긴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 나옵니다. 왜? 한 번은 급등하는 모습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재료가 이미 1차적으로 소진이 됐다라고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세가 한번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기 전까지는 긴 조정이 한번 올 것으로 좀 보여지니까요. 지금 있는 것을 좀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나오는 게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차피 미래지향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았을 때 상승 패턴이 나올 때 그때 한번 더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또 대응한다라면은 충분히 수익 구간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6,000원 선에서는 나머지가 이 6,000원권에서 나와 있는 주가들은요 높지 않은 가격입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을 가격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긴 조정 구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좀 더 홀딩해서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어차피 비중은 5%밖에 실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를 고려해서 대응한다라고 하면은 좀 더 홀딩해서 가져가라고도 보여지고요. 메타버스는 좀 장기적도 괜찮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중기적으로 종목으로 봤을 때 충분히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이니까요. 한빛소프트, M게임, 선익시스템 같이 가는 종목, 특히 선익시스템 차트도 비슷하게 다 가고 있죠. 똑같이 다 가고 있으니까는 어느 누군가가 대장주를 할 수가 있고 또 후발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빛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한 번 좀 튀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기 전까지는 좀 더 기다렸다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 가져가면 또 충분히 매수가 위까지 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알체라를 비롯해서 모트렉스, 솔루엔, 남선알미늄, 한빛소프트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남선알미늄 정식 테마주를 보는 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좀 홀딩하는 관점에서 좀 보고 가져가봐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단기적으로 좀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자리에서도 빨리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그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부에서는 여기까지 종목 상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휴식했다가 2부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드렸던 공략주에 대한 리뷰를 남겨드리고 또 이번 주 또는 다음 주는 어떤 섹터들이 움직일 것에 대해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요,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무료 노란톡방 입장하기 위해서는요, 샵 3989 문자 주시면요, 김스타라고 전송하시면, 바로 입장 코드가 나가니까요,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 하단 부분에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 살짝 찍어주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는,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자는 건당 100원에 대한 유료 이용료가 부과되니까 참고하시고요. 100원의 투자가 절대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는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무료 노란톡방은 오늘까지만 오픈하고요. 또 다시 재입장하시려면은 일주일 동안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되어 있을 때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방송 이후에는 문이 잠기니까는 여러분들 고려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 한 1,100여 분 이상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빨리들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을 나는 그런 성공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의 방송 이후에 대해서 수익률인데요. 지금까지 보성 파워텍을 비롯해서 동아 화성까지 25종목 이상 단기적으로 이렇게 짧게 하루면 하루, 길면은 3일, 이렇게 단기적인 전략으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고요. 또 단기뿐만 아니라 난 단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스윙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또 중기적인 종목, 또 중장기적인 종목까지도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되지 않는 종목들이니까요. 많이들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장 장중 공개 방송에서 드렸던 동아화성까지 4%, 짧게는 4%까지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하루에 2% 이상 수익을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달이면은 20일 거래죠. 20일 거래면은 40% 이상 수익을 갈 수가 있는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투자로 해서 하루 2% 40%면은 40만 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모습이죠. 100만 원으로 40만 원 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거죠. 대단하기 때문에 이 액수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 금액도 마찬가지로 커지는 거죠. 9월달 지금 3주차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93%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물론 다 단기적인 하루면 하루, 길면 3일 정도 보유했던 종목들이지만 이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스윙 또는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들 편입해서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꼭 굳이 단기적인 종목이 아니더라도 또 중장기적인 종목들로도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많은 입장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날 수가 있으니까는요. 빨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2%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주식으로서 대박을 좀 꿈꾸겠다라고 하시는 우리 주린이 분들 빨리 꿈을 깨시고 주식으로서 대박을 날 수 있는 그런 경우는요. 드문입니다. 드무니까는 그런 요행을 바라는 것보다 꾸준하게 티끌모아 세상이다. 이런 전략적으로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를 시작하기 앞서서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 방송 이후에 공략을 했던 공략주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려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매수했던 우리 동아화성 목표가 이미 달성을 했죠.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섹터는 어느 섹터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날 또 매수를 바로 했습니다. 장 시작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 흐름을 좀 둘러보고 나서 시장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9시 10분인가요? 그쯤에 아마 매수를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조금 더 흘러가는 걸 지켜볼 테니까는 그때 한번 기다려 봅시다라고 해서 매수를 했고요. 이런 이제 목요일장에서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 연료전지,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16,700원에 매수를 했고 목표가 17,500원까지만 본다라고 했죠. 17,500원까지만 본다라고 했고 17,600원, 정확하게 17,600원에 딱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7,500원에 전부 다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도 차트는 우상향 방향으로 좀 가고 있어요. 동아화성에 대해서는 기업도 나쁘지 않고 수소차 또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연료전지 부품주 관련되는 향후 전략으로도 아직까지도 좀 더 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우상향 방향으로 가고 있죠.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종목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단기적으로 좀 보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빠르게 하고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동화화성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봐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희는 짧게 4%에서 5% 정도 수익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중에 또 전략도 분석했을 때 또다시 공략해도 해도 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동화화성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에이비온. 에이비온은 이제 제약 관련된 이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이 먼저 나왔죠. 그리고 얼마 전에 표적 항암제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해서 최근에 이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다시 한번 내려오는 수급이 들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지만 수익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종목이었기도 합니다. 전날 매수해서 다음날 5% 이상, 10%까지도 올라갔지만 수익을 챙긴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조금 더 봐도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가도 되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1차, 전략적으로 봤을 때 1차, 2차, 3차 매집을 하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자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늘려봤자 어차피 21선권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도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고 또 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됩니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AB원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하시면 어떤 기업이다,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도 다 아실 겁니다. 아무래도 연내 미 이상까지 진입하겠다라는 포부를 또 발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 전망, 올해 안에서는 좀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향후 전망으로 비춰봤을 때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시 한번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와 관련된 치료, 백신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바라봐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매수가가 24,000원대였는데도 지금 한 21,450원까지는 내려왔지만 더 내린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더 낮춰서 22,000원대 것까지만 매수로 시점을 잡아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목표가를 향해서 더 달성할 수가 있고요. 목표가보다 더 뛰어넘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가 궁금하시면 지금 노란톡방에 참여하셔갖고요. 목표가까지 설정해 드릴 테니까는 지금 당장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한번 수익을 받아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ABO는 지금까지는 어차피 상승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여기서는 고가놀이에요. 고가놀이가 지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패턴으로 나갈 거고요. 연내 이상까지 실험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1차적인 재료는 나왔다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이니까요. 지금까지는 조금 더 홀딩하면서 가져가도 된다라고 보이니까요. 잘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혹시 매수나 단가가 매수가 또는 목표가가 궁금하시면 노란톡방으로 참여하시면은 바로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코스모 화학이죠. 자, 코스모 화학도 2차전지, 지난주에 2차전지 관련된 섹터들을 한번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이 오전에 좀 약세를 좀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차전지 섹터들도 지난 금요일, 목요일장에서 1차적으로 한번 하락장을 나타냈다가 후에 올라가는 모습을 좀 그려줬는데요. 이 코스모 화학도 마찬가지 2차전지 아직까지는 횡보 구간으로서 남아있죠. 이 코스모 신소재하고 같이 따라가는 이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오른 거는 여기서 횡보 구간이 길었다라는 거예요. 길었다가 이제 막 상승세를 패턴 탔다가 시장에 대해서 좀 불안한 시장이 되다 보니까 2차전지 섹터도 마찬가지로 횡보 자리를 가져나가고 있죠. 아직까지도 이놈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가격대가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니까는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라면은 지금 자리보다도 좀 더 내려왔을 때 손절가를 잡고 나서 보면은 한 18,000원 구간에서는 과감하게 커트하고 다시 재진입하는 거를 또 추천을 해드리겠지만 그것보다도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소재들은 계속적으로 남아 있고요.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움직임은 향후 계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상승세 패턴으로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뚫어놨기 때문에 목표가를 향해서 그대로 저는 홀딩해서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매수가 또는 목표가가 궁금하시면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은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방송 이후에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2차전지에서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요. 앞으로 대한 2차전지 패배떨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나라의 시장에 대한 수급도 또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순환매가 한번 들어왔다가 잠시 숨고르기 단계에 대한 그런 모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급이 순환매가 다시 한번 오면은 또다시 2차 전지에 대해서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이 올라가고 있을 거고요. 지난번에도 2차 전지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달성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지난주 신고가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신고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이 자리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죠. 왜? 이미 고점이기 때문에. 근데 지속적인 신고가는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은 잡지 못한다면 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나 지금 자리에서 잡기에 너무나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조금 더 조정받는 모습, 조정해서 이제 막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잡아도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가 코스모화학. 물론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로 같이 가겠지만 코스모화학을 본다면은 아직까지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크게 오르지 않은 이미 12,000원대 주가가 18,000원대밖에 오르지 않았던 약 한 40~50%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더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니까는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아직까지 홀딩해서 가져가도 된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공략주에 대해 무료로 들었던 공략주들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서 또 같이 리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는 이런 종목들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들 에이비온, 코스모화학 이런 종목들 매수가나 목표가가 궁금하시면은 노란톡방으로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또 다시 한 주가 또 시작되는데요. 지난 월요일장부터 해서 항생지수 때문에 홍콩 그런 악재적인 플레이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휘청할 것이라는 걱정이 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연휴가 꼈기 때문에 한 번 더 지나가는 소나기는 좀 피해가는 이런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또 지수가 또 어떻게 될지는 또 향후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요. 오늘부터 다음 주 한 주에 또 어떤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이 보일지는요. 지금부터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2차 전지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이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에코프로비엠 같은 이런 종목들은 움직여주고 있었어요.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에서 수소차도 저희가 한번 수익 신호를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도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대해서 섹터를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한 주간에 본다고 했지만 추석 연휴 때문에 주식시장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간도 또다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내일, 이번 주 이틀 남았지만 요거 이후에 다음 주까지도 2차 전지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 한번 움직일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섹터들을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죠. 그래서 그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방송 중에서 살짝 언급해드렸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어요. 본격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긴 조정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특히 수젠텍 이런 종목들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서부터 한번 시세가 나왔지만 거의 1년 넘게 이렇게 조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들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 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연말쯤에 돼서 이제 10월달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활짝 이제 열리면서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그런 제약바이오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태가 나올 텐데요. 그런 제약바이오주 섹터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똑같은 제약바이오가 되는 건 아니고요.
코로나 백신에 관련된 지금 백신에 대해서 접종자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으니까는 이런 백신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한 번쯤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까지 보유해서 조정을 받고 힘들게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아직까지도 보유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수젠텍이라든지 뭐 시제는 뭐 진단 키트로서의 역할이지만 마찬가지로 좀 내려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다시 한번 조정이 끝나면은 반등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 남아 있으니까는 좀 지속적으로 연내까지는 좀 관심 있게 좀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 또는 2주간 뭐 그 다음 주 아니면 뭐 이번 달까지 봤을 때 첫 번째로는 2차 전지 섹터들 그 관심을 좀 두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좀 더 긴 조정의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같이 한번 바라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여태까지 지금 방송을 하면서 뭐 부동산 관련주, 뭐 원자력 관련주, 일자리 창출 관련주 이런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들은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얘네들은 언제든지 한 번씩 튈 수 있는 한 번 수급이 몰릴 때 단기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얘네들 종목들은 매일매일 꾸준하게 좀 체크하면서 공략을 해봐도 되지만 또 그게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나 다음 주 한 주간에는 이렇게 좀 축약을 해서 이런 2차 전지 섹터 아니면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공략이 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을 참여하시면 그런 종목들은 이런 몇 가지가 있으니까는 이런 거를 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으로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노란톡방을 참여하시는 방법으로는요, 샵 3989 문자를 주시면은요, 바로 입장 코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또 사진 하단부에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앞으로 찍어주시면은요,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는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자는 건당 100원에 대한 유료 이용료가 나가겠지만 그 무료 100원에 대한 투자가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료 노란톡방은 오늘까지만 오픈하도록 하고요. 더 다음 주 한 주간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점. 오늘 방송 이후에는 문이 잠기고 있으니까는 빨리들 참여하셔서 수익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9월 달에 다시 한번 수익을 좀 자랑을 좀 해볼게요. 어차피 장시작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성파워 때부터 해서 동아화성까지 93% 이상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노란톡방에서 제시했던 종목들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이렇게 수익을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방 많이 참여하셔서 빨리빨리 종목들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 2%에 대한 수익을요, 한 달이면은 40%에 대한 수익을 받아갈 수가 있고요. 이미 저는 40% 이상 달성을 했죠. 93% 이상 수익을 받아왔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40만 원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는 93% 수익을 받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 주 남았죠. 한 주 남았기 때문에 또 한 주간 또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달려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빨리빨리 들어오셔갖고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3% 짧게는 2%, 3%, 6% 이런 전략이지만 이런 단기적인 것도 있지만 빠르면 하루 1일 단위로 수익을 창출하고요.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매수해서 오후에 매도하는 이런 수익을 챙겨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전에 우수 AMS는 전날 종가의 부분에 사서 다음날 아침 시초가에 팔아버려서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전략도 있으니까는요. 빠르면 오늘, 길어야 3일 이내에 수익을 받아가시는 종목들과 또는 나는 단기가 어렵다. 수익 또는 중장기적인 종목들도 같이 편입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섹터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면요. 이번 주 한 주간에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니까요. 2차 관련해서는 코스모 화학, 2차 전지 섹터에서 코스모 화학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자면 코스모 화학을 지금까지는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대표적인 주자였죠. 에코프로비에 같이 신고가를 계속 랠리하는 그런 종목들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지금까지 올라오지 않은 이런 코스모 화학 같은 종목들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조금 더
보유하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위드 코로나 시대가 같이 열린다고 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도 에이비온 이미 저희는 매수를 했고 에이비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략적으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에이비온도 아직까지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남아 있고요. 크게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니까요. 이 종목들도 한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에이비온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본다면은 어차피 1차, 2차, 3차에 대한 추가 매수, 매집을 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전략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좀 본다라고 하면은 뭐 제2의 박세바이오처럼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전에 박세바이오도 한번 봤을 때 수익을 제가 257%에 대한 수익을 받아왔었는데요.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이 자리에서부터 한번 눌렸을 때가 거의 한 마이너스 20%, 뭐 28%까지 내려왔다가도 한 번에 또 이렇게 10배 이상 수익을 나는 이런 종목이 되니까요. 제2의 박셀바이오도 봐도 될 거라고 했던 게 아무래도 에이비온 이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물론 뭐 박셀바이오처럼 크게 뭐 그렇게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향후적으로 성장성 모멘텀이 남아있고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봤을 때 이 에이비온이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매수가 또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지금 당장 노란톡방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1분 정도 안에 여러분들 지금 오늘까지만 방 오픈하고요. 다음 다시 들어오실 때는 일주일 동안 한 주를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란톡방으로 많이들 들어오셔가고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목요일, 금요일 또 다음 주 한 주에 또 어떤 장들이 이어질지 같이 한번 성공 투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는 푹 지났습니다. 추석 연휴가는 푹 쉬었고 충전이 다 되셨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오늘 시장이 가장 중요하죠. 지난 연휴간에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휘청거렸던 홍콩 항생지수가 한번 휘청거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분명히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번 주에서 시장이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한데요. 연휴 이후에 오전장에서 한번 휘청거리다가도 오후 들어서 외인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남아있을 텐데요. 오늘 시장을 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패턴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방어적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공략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많이 입장하셔서 같이 한번 수익을 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도 꼭 성투하는 장들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